반갑습니다. 오늘도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내면의 평온과 인생의 진짜 해답을 찾기 위해 마음 정원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공간을 가꾸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무리 치열하게 고민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도 도무지 문제가 풀리지 않아 숨이 턱턱 막히는 분들, 마치 거대한 미로 속에 갇혀버린 것처럼 사방이 꽉 막힌 현실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물리학자이자 세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연구하며 깨달은 인생과 문제 해결의 절대적인 진리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차원의 생각으로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문제에 갇혀 있다고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입니다. 쉽게 말해 당장 눈앞의 문제에 코를 박고 어떻게든 이것을 뚫고 나가려 발버둥 치는 대신 잠시 멈추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문제와 마주칩니다. 직장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꼬여버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과 감정의 골이 깊어져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혹은 내 커리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한 방식은 단 하나입니다. 더 열심히 해라, 더 머리를 쥐어 짜내라, 잠을 줄여서라도 돌파구를 찾아내라. 우리는 불안감에 쫓겨하던 일을 멈추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이 문제의 한가운데로 파고 들어갑니다.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 격렬하게 발버둥 칠수록 점점 더 깊은 진흙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괴로움은 바로 이 멈출 줄 모르는 폭주와 조급함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상대성 이론이라는 당시 인류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거대한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수십 년을 고뇌하고 또 고뇌했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어느 순간 수학적 계산이 막히고 머릿속이 엉켜 도저히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보통의 학자라면 그럴 때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밤을 새워서라도 공식을 들여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문제에 꽉 막혔을 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서재를 거닐며 모차르트의 곡을 연주하거나 때로는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몇 시간이고 엉뚱한 상념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엄청난 연구를 하다 말고 갑자기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한가롭고 때로는 괴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물리학의 벽에 부딪혀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바이올린을 켜며 음악에 빠져들면 어느 순간 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문제의 구조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선명한 그림처럼 떠오르기 시작한다. 음악이 멈춘 순간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는 문제를 억지로 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 심리적으로 문제에서 완벽하게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뇌가 쉴 수 있는 공간, 즉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의 뇌는 음악이라는 완전히 이질적인 활동을 통해 경직된 논리 회로를 잠시 차단하고 우주의 더 거대하고 부드러운 흐름과 주파수를 맞추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엄청난 논문을 발표했을 때 그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번듯한 연구실에 있던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에서 일하는 말단 3급 공무원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남들이 가져온 자잘하고 복잡한 발명품들의 특허 서류를 검토하고 도면을 확인하는 아주 지루하고 기계적인 업무를 하루 8시간씩 해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학자가 그런 단순 업무에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훗날의 평가와 아인슈타인 본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학계라는 치열한 경쟁과 압박감 가득한 중심부에서 벗어나 오히려 특허청이라는 완전히 엉뚱하고 변두리 같은 공간에 있었기에 그의 정신은 자유롭게 우주를 유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루해 보이는 일상이 오히려 정신적인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만약 그가 당시의 네로라 하는 천재들이 모인 대학의 세미나실 한가운데서 매일 머리를 싸매고 경쟁했다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뉴턴 물리학의 거대한 장벽 속에 갇혀 빛을 쫓아 달리는 자신의 생각 실험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허청의 말단 서기로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류학계의 고정관념이라는 무거운 쇠사슬을 가장 가볍고 유연하게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의 정중앙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맹목이 됩니다. 눈을 사물에 너무 바짝 가져다 대면 그 사물이 책상인지 사과인지 폭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위기 앞에서 시각을 잃어버립니다. 어째서 우리는 매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어제와 똑같은 걱정을 반복하면서 내일은 다른 인생이 펼쳐지기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문제의 차원과 나 자신을 완벽하게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며칠 밤을 새워도 뻔한 아이디어만 맴돌고 상사의 비판을 받을 생각에 가슴은 조여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모니터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기획서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 아침의 회의를 걱정합니다. 문제와 나 자신을 완벽하게 동일시하며 문제가 내뿜는 스트레스의 방사능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억지로 쥐어짜낸 결과물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머릿속의 신경세포들이 극도의 피로와 공포로 위축되어 창의적인 시냅스를 단 하나도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음날 상사에게 지적을 받고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자존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의도적인 단절입니다. 모니터 전원을 끄고 당장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뒤처질까 두려워서 남들이 나를 게으르다고 욕할까봐 불안해서 그 좁은 책상 구석을 단 10분도 떠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당장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공원을 걷거나 오래된 서점에 들어가 완전히 다른 분야의 책을 들춰보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멍하니 창밖의 사람들을 구경해야 합니다. 이 행동은 결코 도피나 게으름이 아닙니다. 내가 갇혀있는 문제의 프레임 밖으로 걸어나와 내 뇌의 차원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아주 적극적인 해결 방식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뇌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고 완전히 릴렉스된 상태로 다시 자리에 돌아오면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던 그 문서의 허점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두 가지 아이디어가 연결되며 기막힌 해결책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한 걸음 물러섬의 지혜는 절대적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 혹은 절친한 친구와 격렬한 말다툼을 벌여본 적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상대방의 오해를 지금 당장 풀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조급함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필터링 없이 쏟아내고 결국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관계 자체가 파탄나기도 합니다. 갈등의 한가운데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시야는 바늘구멍처럼 좁아집니다. 오직 내가 받은 상처, 나의 억울함만 거대하게 보일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문제를 일으킨 것과 같은 차원이란 바로 이런 감정적이고 방어적인 자아의 상태를 뜻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대화를 나누어도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공격일 뿐입니다. 나의 상처를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의 상처를 들쑤시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큰 방패와 칼을 휘두릅니다. 이 지옥 같은 피드백 루프 속에서 우리는 결코 평화로운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심리적, 물리적 물러섬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쏟아내고 싶은 말을 꾹 삼키고 잠시만 시간을 갖자고 말한 뒤 그 공간을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정도 서로의 연락을 잠시 멈추고 각자의 공간에서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감정의 거센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문제의 본질이 이성적인 차원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나의 어떤 태도가 저 사람을 자극했을까?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잘 지내고 싶었던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분노라는 차원에서 이해와 관찰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내 마음의 위치를 이동시켰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과와 화해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은 삶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는 순간 발생하는 시야의 극단적인 수축 현상 때문입니다. 인간은 위기를 마주하면 뇌의 변형계가 활성화되면서 싸우거나 도망치라는 생존 본능에 사로잡힙니다. 이 상태에서는 시각적 정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시야까지도 바늘구멍처럼 아주 좁게 닫혀버립니다. 눈앞의 적이나 장애물 외에는 그 어떤 주변 환경도 인지할 수 없는 동물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자금줄이 막히거나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를 겪었을 때 혹은 평생을 몸담아온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 마음은 마치 세상 전체가 무너진 것 같은 거대하고 압도적인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 남은 인생 전체가 실패로 끝날 것 같고 이제는 재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최악의 차원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의도적으로 정신의 시야를 넓히는 우주적 물러섬을 감행하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갇혀 허우적대는 상태를 가만히 쪼개어 보면 그 안에는 늘 내가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는 아주 거대하고도 은밀한 아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상황이 흘러가야만 하고 타인이 내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독선이
우리를 스스로 고립시키는 감옥의 벽을 쌓아 올립니다.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밀려오는 억울함과 분노는 사실 상황 그 자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마땅히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우리의 어리석은 집착과 기대감의 반작용일 뿐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개인적인 스케줄러에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자연의 거대한 인과 법칙과 수많은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 매 순간 최선의 결과를 겉으로 표출해낼 뿐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좁은 프레임을 내려놓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태도야말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뇌의 스트레스를 차단하고 이성적인 통찰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물러섬을 우리의 팍팍하고 조급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훈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아주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의 전환입니다. 인간의 뇌는 주변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비좁은 사무실 책상 혹은 매일 우울한 생각에 빠져드는 어두운 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서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이 떠오르기를 바라는 것은 사막 한가운데서 비가 내리기만을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막막함이 밀려올 때는 그 즉시 장소를 이탈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시각적 배경을 완전히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여 창조적인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연을 만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근처 숲길을 걷거나 주말에는 평소 가지 않던 낯선 동네의 조용한 카페를 찾아가 보십시오. 익숙한 환경이 주는 낡은 주파수에서 벗어나 당신의 감각을 깨우는 새로운 자극 속에 몸을 두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경직된 문제를 느슨하게 풀어 헤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심리적 3인칭 관찰자 시점의 도입입니다. 이것은 문제에 너무 깊이 감정이입하여 자신을 갉아먹는 분들을 위한 아주 강력한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민을 상담해 줄 때는 놀라울 정도로 현명하고 객관적인 조언을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즉 거리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문제가 내 삶에 닥치면 순식간에 이성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난제에 갇혔을 때 마음속으로 카메라를 한 대 띄워 올리십시오. 그리고 하늘 위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나 자신을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을 바라보듯 가만히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아, 저기 저 사람이 지금 일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저 사람이 상사의 말 한마디에 자기 자존감을 다 무너뜨리고 있네. 이렇게 자신을 타인처럼 바라보는 순간 문제와 나 사이에 강력한 심리적 방화벽이 세워집니다. 문제가 더 이상 내 존재 전체를 흔드는 괴물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로 객관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의 전환이야말로 아인슈타인이 말한 새로운 차원으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나를 괴롭히던 그 거대한 슬픔도, 불안도, 분노도 결국 영화관 스크린에 상영되는 한 편의 장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영화 속에서 고통받는 주인공이 아니라 영화를 편안한 의자에 앉아 팝콘을 먹으며 지켜보는 관객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시간적 거리두기, 이른바 10-10-10 법칙의 활용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닥친 실패나 위기가 마치 내 인생의 끝을 알리는 종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번 승진에서 누락되면 내 인생은 끝이야. 이번 주식 투자 실패로 내 미래는 완전히 박살났어. 하지만 이때 시간을 길게 늘려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를 미치게 만드는 이 문제가
10일 후에는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아마 여전히 마음은 아프겠지만 일상으로 돌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0개월 후에는 어떨까? 그때는 상처가 많이 아물고 다른 목표를 향해 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10년 후에는 어떨까? 아마 기억조차 희미해져서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지 하며 술안주거리로 웃어넘기는 아주 작은 에피소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주가 무너질 것 같은 그 거대한 고통도 시간이라는 거대한 차원 속으로 물러나서 바라보면 그저 내 삶을 스쳐 지나가는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어마어마한 압박감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며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이 지독한 조급증으로 인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도둑맞고 있습니다. 타인의 눈부신 성공과 나를 맹목적으로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소중한 준비의 과정을 스스로 비하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대자연의 질서 속에는 빠르고 느린 것의 절대적인 우위라는 상념 자체가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선이 광속으로 날아가든 달팽이가 기어가든 각자의 차원과 조건 속에서 완벽한 인과의 춤을 추고 있을 뿐입니다. 지독한 번아웃과 무력감이 나를 찾아와 덮칠 때마다 이 위대한 물러섬의 가르침을 영혼의 닻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지금의 이 멈춤과 정체는 내 인생의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통찰을 얻기 위해 생각의 기여를 바꾸는 필수적인 조율 기간이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다잡으면 금방이라도 나를 집어삼킬 듯 솟구치던 현실의 거친 파도가 서서히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처럼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심하면서 오히려 내면의 취약점과 실수를 억지로 감추거나 외면하려 합니다. 내일부터는 무조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하면 되라며 자신의 한계를 강제로 억압하고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위적으로 눌러놓은 부정적인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무의식 창고 속에 독소처럼 켜켜이 쌓여가다가 아주 사소한 위기나 타인의 가벼운 비판을 만나는 순간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분노와 절망으로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그 상황과 싸우려 들지 말고 왔구나, 내가 한 단계 차원을 높일 때가 되었구나 하고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마주해 주어야 합니다. 실수가 발생했을 때는 그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되 그 실수가 결코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다는 굳건한 자기 신뢰를 잃지 마십시오. 상황은 상황이고 나는 나라는 이 완벽한 자아 분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 밖으로 완벽하게 걸어나와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진짜 인생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쫓아가는 완벽함이란 사실 실체가 없는 환상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그 어떤 실패나 갈등도 없는 무결점의 상태를 완벽한 삶이라 정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 숨쉬는 생명의 역동성을 완전히 거세해버린 박제된 조화에 불과한 가짜 완벽함입니다. 진짜 위대한 삶은 살아가면서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거대하고 험난한 파도가 몰아쳐도 그 파도의 실체를 밖에서 담담히 바라보며 유연하게 서핑을 즐길 줄 아는 내면의 넉넉한 공간을 가진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수한 인연의 얽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돈 때문에 눈물 흘리고 커리어 때문에 상처받으며 인간관계라는 거친 가시밭길 위에서 발을 피 흘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현실은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흔들어댑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깨달음은 그 모든 지독한 현실의 장벽조차도 결국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해체하고 재조립할 수 있는 하나의 정교한 퍼즐 구조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처세술과 강연들이 당장 실행하라며 우리를 재촉하지만 내면의 생각 차원이 바뀌지 않은 채 무작정 몸만 움직이는 것은 눈을 감은 채 절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난제 앞에서 내 마음은 어떤 집착을 부리고 있는지를 한 걸음 물러선 초연한 렌즈를 통해 명확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무조건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거대한 아상, 내 방식이 무조건 정답이어야 한다는 독선,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지독한 계산심이 우리 내면의 슬럼프와 정체기를 끊임없이 가동하는 거대한 발전소입니다. 그 무의미한 발전소의 전원 플러그를 미련 없이 뽑아버리십시오. 상황이 나를 가로막을 때 그 정체된 에너지를 내 고정관념이라는 안테나로 고스란히 수신하니까 마음속에서 번뇌의 스파크가 튀는 것입니다. 안테나를 미련 없이 내려놓으십시오. 현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것은 그 상황을 구성하는 수많은 조건들이 잠시 표현되는 과정일 뿐이며 당신의 존엄한 가치와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 상황이 던진 실패라는 화살을 굳이 내 가슴으로 정면으로 받아내어 꽂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화살은 관역이 없으면 그저 허공을 날아가다가 스스로 중력에 의해 땅바닥에 툭 떨어질 뿐입니다. 내 마음의 관역을 깨끗이 치워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말한 생각의 차원을 높이는 삶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를 낭비하거나 과거의 실패에 갇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기억의 잔상일 뿐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상상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공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관찰하고 있다면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아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늘 현재의 본질에 있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바쁘게 오가며 스스로 절망을 창조한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미래로 가면 불안이 생기고 마음이 과거로 가면 후회와 원망이 생깁니다. 마음을 지금 이 순간의 현상으로 소환하십시오. 지금 내가 직면한 데이터에 집중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의 작은 조각을 느끼며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실행의 감촉에 집중해 보십시오. 현재에 완벽히 머물러 관찰할 때 요동치던 정체기는 거짓말처럼 힘을 잃고 잔잔한 호수처럼 해답을 내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성찰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매일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그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를 속이고 있을까요? 상황의 작용을 더 세밀하게 쪼개어 들여다보면 위기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위기 위에 덧붙여지는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언제나 과거의 기억, 열등감, 두려움이라는 필터를 통과시켜 본래보다 수십 배나 왜곡된 괴물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가벼운 피드백을 던졌을 때 그것을 평소 나의 부족한 점을 찌르는 공격으로 해석하고 순식간에 모욕감과 열등감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그 필터 자체를 제거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을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순수한 눈을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자극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파블로프의 반려견 같은 존재에서 벗어나 내 삶의 진정한 통제권을 쥔 존엄한 인간이 됩니다. 직장에서 업무적 실수를 저질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며 한탄하는 사람은 그 순간 나는 역시 무능해. 동료들이 나를 한심하게 볼 거야. 내 커리어는 여기서 끝장나는 걸까라는 온갖 부정적인 망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갑니다. 이것은 실수를 한 현재의 팩트가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파멸을 스스로 상상하며 현재의 자신을 고문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초관찰의 렌즈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업무에 실수가 생겼다라는 현상만 남고 나머지 부정적인 생각들은 모두 실체가 없는 상입니다. 그 현상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분석하여 보완하면 될 일인데 우리는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속에서 거대한 비극의 드라마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드라마의 감독도 나 자신이고 배우도 나 자신이며 그 비극적인 결말에 눈물 흘리는 관객도 나 자신입니다. 스스로 만든 가짜 무대에서 내려오십시오. 무대 불빛이 꺼지면 그 어둡던 비극의 세트장은 한낱 플라스틱과 합한 덩어리에 불과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적 정체기도 이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내가 그 위기에 강한 감정이입을 멈추는 순간 그토록 위협적이던 슬럼프와 불안의 세트장은 조용히 허물어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이 치유와 돌파의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마찰을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유독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심하게 흔들릴까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정답을 정해두고 상대가 그 기준에 부합하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지독한 통제 욕구와 기대감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연인이 배우자에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고집할 때 그 기준이 깨어지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대상을 선입견 없이 머무는 바 없이 보라고 한 초관찰의 위대한 지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타인을 내 뜻대로 뜯어 고치겠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행동 메커니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내 인생의 안녕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것은 오롯이 그 사람의 상태이자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그것에 일일이 춤추며 반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은 거목은 바람이 지나간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아인슈타인의 지혜를 내 삶의 뿌리로 삼는다면 그 어떤 인간관계의 폭풍우가 휘몰아쳐도 잠시 흔들릴 지언정 결코 뿌리째 뽑히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뼈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와 해답을 얻기 위해 값비싼 취미를 가지거나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물론 일시적인 환경의 변화는 마음에 환기를 주지만 근본적인 마인드셋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여행지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다시 현실의 해묵은 불안이 뱀처럼 고개를 들 것입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산속의 휴양지나 화려한 파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짜증을 내고 있는 그 부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사무실 책상 위입니다. 가장 치열하고 괴로운 삶의 현장이야말로 아인슈타인의 초관찰 가르침을 실천하고 증명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수행의 장소입니다. 내 커리어를 가로막는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또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가 아니라 내 관찰력을 훈련시키기 위해 우주가 보내준 기회구나라고 관점을 완전히 전환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의 물길을 바꾸는 순간 괴로움의 원인이었던 상대방은
나를 성장시키는 고마운 관찰의 교재로 변하게 됩니다. 인생의 패러다임을 이처럼 완전히 바꾸어낼 때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련은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이나 공허함 역시 사물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도리를 이해하면 더 이상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텅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방처럼 우리 마인드셋이 본래 텅 비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갖 현실의 문제를 아무런 걸림돌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정체기가 오면 그 정체기를 통해 내 기본기를 점검하고 기회가 오면 그 기회의 구조를 온전히 활용하되 그 일시적인 결과에 내 존재의 가치를 매달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어떤 일시적인 실패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존엄하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주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남들보다 빨리 달성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완벽한 세상을 바꿀 능력을 내면에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과 조급함이라는 먼지가 그 빛나는 관찰의 보석을 두껍게 덮고 있을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가르침은 새로운 지식을 억지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가린 그 두꺼운 선입견의 먼지를 탁탁 털어내어 본래의 광채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멈추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눈앞의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따뜻하고 침착한 눈빛으로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괜찮다. 이 일시적인 정체는 진짜 내가 아니다. 내가 더 깊이 관찰하면 반드시 답은 흘러나온다. 이 짧은 한마디의 자기 신뢰와 알아차림이 수백 권의 처세술 책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당신의 무너진 멘탈을 순식간에 재건해 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삶은 우리에게 이 험난하고 거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가장 아름답고도 강력한 시선을 선물합니다. 세상의 모든 풀리지 않는 현상은 겉모습만 보면 한편의 환상과 같고 사나운 파도 같지만 그 구조를 뜯어보면 물 위에 떠도는 거품 같고 결국은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 같으니 마땅히 문제를 이와 같이 세밀하게 분해하여 바라볼지니라.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격렬하게 겪는 현실의 정체는 정확하게 세상을 움직이는 인과 법칙의 결과물과 같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 잠시 멈춘 상황을 보며 내 인생이 당장 망했다며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원인을 찾아 수정하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스쳐 지나가는 안개를 부여잡고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며 눈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복잡한 난제는 결국 관찰을 통해 해체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당장 누군가의 날카로운 비판이나 막막한 지표 때문에 가슴이 턱 막히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가만히 눈을 감고 깊은 심호흡을 반복하며 이것은 내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하나의 과제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여 주십시오. 그 순간 당신을 밤새도록 짓누르던 거대한 괴로움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완벽해야 하는 존재도 아니며 그렇다고 스스로를 비하할 만큼 보잘것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우주의 거대한 법칙 속에서 문제를 마주하고 그 구조를 관찰하며 해답을 찾아내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위대한 탐험가일 뿐입니다. 내가 당장 결과를 소유해야 한다는 무거운 집착을 내려놓고 시시각각 변하는 정체기를
내 인생 전체라 착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자유롭고 당당하며 평온한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이 관찰이라는 위대한 도구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행동, 그리고 커리어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고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 상태를 가만히 쪼개어 보면 그 안에는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아주 거대하고도 은밀한 오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마음은 순간적으로 이건 예전에도 해봤는데 안 됐어라거나 이건 원래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야라는 고정된 결론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갑니다. 이것은 내 마음속의 아상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미리 거대한 방어벽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심리적인 과잉 반응이자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마음의 과도한 조작과 선입견을 가장 날카로운 초관찰의 칼날로 단숨에 베어냅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들려준 수많은 조언 중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쥐어야 할 무기는 바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명제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매일 보던 밤하늘의 달을 보면서도 왜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면서도 저토록 밝은가?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도 소용돌이를 만드는가? 라는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위대한 질문의 태도를 우리의 인생 난제에 대입해 보십시오. 지금 나를 가로막는 이 정체기는 정말 뚫을 수 없는 벽인가? 아니면 내가 기존의 방식만 고집하느라 다른 각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인가? 우리는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가짜 프레임에 갇혀 그 문제에게 너무나도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권력을 우리 스스로 부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막함이라는 이름의 딱지를 떼어내고 나면 그 안에는 그저 잠시 해결되지 않은 요소들의 배치, 데이터의 미진함, 접근 방식의 오류라는 객관적인 현상만 남을 뿐입니다. 그 현상에는 나를 파멸시킬 만한 그 어떤 힘도 본래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현장은 마치 수많은 퍼즐 조각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거대한 실험실과도 같습니다. 어떤 날은 퍼즐이 쉽게 맞춰지는 즐거움이 있고 어떤 날은 아무리 맞춰도 조각이 맞지 않는 답답함이 있으며 또 어떤 날은 퍼즐판 자체가 뒤집히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퍼즐이 어떻게 널려 있든 그 조각들의 상태가 실험실 자체를 파괴하거나 당신의 존재 가치를 찢어버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일만 조각짜리 퍼즐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두고 조각의 색상과 모양을 세밀하게 관찰하면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위대한 실험실도 이와 같습니다. 실패라는 복잡한 조각이 널려 있든 슬럼프라는 엉뚱한 조각이 끼어 있든 그것은 관찰을 통해 제자리를 찾아갈 빛과 그림자의 정교한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의 본래 성품인 무한한 잠재력의 실험실은 그 어떤 복잡한 현실의 퍼즐에 의해서도 단 1mm도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 절대적인 확신과 든든한 믿음이 내면에 가득 찰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의 폭풍 속에서도 허허롭게 웃으며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무서운 내공을 가지게 됩니다. 일상에서 인생의 기복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칠 때 우리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체적인 처방은 마음속의 조급한 발전소를 즉시 폐쇄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남들의 속도와 나를 비교하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결핍감에서 마구 뿜어져 나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성과를 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더디고 답답한가라는 억울함과 원망이 내 안의 평온을 사정없이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바라본 대자연의 세계에서는 빠르고 느린 것의 절대적인 우위 자체가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나무는 몇 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느라 지상에는 싹조차 틔우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조건이 맞으면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씩 자라나 하늘을 찌르는 거목이 됩니다. 남들의 화려한 속도는 그들의 인연에 따른 일시적인 상일 뿐이며 당신의 깊고 느린 준비 기간 역시 더 거대한 도약을 위한 인연의 과정일 뿐입니다. 속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상을 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를 평생 괴롭히던 지독한 불안감과 박탈감의 사슬은 마법처럼 흔적도 없이 스르륵 풀려버립니다. 우리는 또한 상황을 내 뜻대로 강제하겠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내 욕심대로 댐을 지어 막으려 하면 결국은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려 주변의 모든 일상을 처참하게 수몰시키고 맙니다. 아인슈타인의 지혜는 상황을 억지로 꺾으려는 독선이 아니라 어떤 거센 물줄기가 흘러와도 그 구조를 분석하고 이용하는 유연하고 넓은 지혜의 물길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정체기가 밀려오면 가만히 그 현상을 바라보며 아, 내 삶의 흐름이 지금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을 지나고 있구나 하고 그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깊이 관찰하십시오. 작은 실마리가 찾아오면 오만해지지 않는 선에서 그 실마리의 구조를 감사하게 분석하고 확장하십시오. 그 어떤 상황도 억지로 뜯어고치려 하지 않고 자연의 법칙처럼 세밀하게 관찰하며 대처할 때 인생은 신기하게도 가장 빠른 속도로 본래의 번창하고 평온한 상태를 스스로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현실 조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외부의 거친 환경과 요동치는 현실의 폭풍 속에서도 언제나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결코 오염되지 않는 맑고 투명한 초관찰의 거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인생의 심한 정체기로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작은 돌파구의 씨앗이자 위로가 되었다면 주변에 사랑하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셔서 그분들의 삶에도 따뜻한 지혜와 해답을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깊고 따뜻한 지혜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드는데 정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오늘 하루는 현실의 겉모습에 속아 흔들리는 노예가 아닌 상황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답을 찾아내는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